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봤으니 그러면 짧은 문장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명사로 쓰이는 부정사와 동명사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볼 때 trust each other 이라고 하면 서로를 믿는 것 이러면 되겠죠. 서로를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뒤에 뭐로 나오고 있는 거냐? 목적으로 나오는 거니 이걸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건 꼭 이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던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 차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맥락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그냥 믿을 필요가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역시 뭐뭐는 이라고 해서 주어로 해석하는 동명사가 된 거고요. 동명사는 당연히 뭐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창문을 여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편하게 해석하면 창문 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인드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고 이러는 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동사 알고 오죠? 무조건 싫어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주의하고 신경 쓰고 꺼리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하고 이렇게 뭐 좀 넓으면 뭐의 공간이 넓습니다. 뭐 내리는 발을 조심하시고 안내방송이 길게 나오는데 그 영국 지하철을 타면 딱 세 글자로 나오거든요. Mind your gap 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mind라는 단어의 느낌이 오시죠.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는 것. 미국 사람들은 주로 watch라고 그러죠. 조심하는 것. 그래서 발 조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Watch your step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말 조심은 Watch your language라고 하면 돼요. 좀 더 세게 하려면 너 입 조심해 라고 얘기하려면 Watch your language, Watch your mout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인데 얘가 그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ing가 오지 않는 게 얘는 앞으로 뭐뭐 할 거니까 미래여서 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only way도 여기 앞에 있는 way라는 명사를 얘가 꾸며주는 거겠죠. 그래서 널 웃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역동사는 만들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make는 그 다음 우리말로 해보면 나중에 뒤에 마지막 10과에 가서 배울 건데 우리 파트가 12과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10과가 소위 오형식 동사를 배우는 건데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를 웃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당연히 앞에 있는 the right이라는 뭘 꾸미고 있냐면 권리를 꾸미겠군요. 그러니까 너는 침묵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묵비권 이런 거 되겠네요. 자, chance라는 건 기회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I've had no chance to get away라고 하면 달아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달아났어요? 못 달아났어요? 못 달아났죠. 그래서 부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대한 차이를 조금씩 느껴보시면 와, 이거 왜 중고등학교 때 못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에다가 부정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를 쓸데없이 외우지 않아도 그래도 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 좀 많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부사가 이렇게 독립했죠. 동사 뒤에, 그죠? 독립을 하면 나는 멈춰서 그다음에 편지를 붙였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편지를 붙이려고 편지를 멈췄다? 비용신. 예, 편지를 붙이려고 멈췄어요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내가 호스피털에 있더라고요 라는 얘기죠. 내가 일어났더니 호스피털에 있더라고요 해서 동사 뒤에 뭐뭐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직역을 하면 나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병원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니까 일어났더니 내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find라는 말을 꼭 찾아내다 알아내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심지어 뒤로 가서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해석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더라고요 라는 형태로 말을 멋있게 번역하듯이 마무리 짓는 게 몸에 뵐 수도 있어요. 한 번 봐서 달달달 외운다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형태의 문장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병원이 hospital하고 클리닉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오늘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할 때 병원은요 그때는 doctor's office라고 하죠. 근데 병원 갑니다라는 말은 주로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see a doctor라고 합니다. go to see a doctor이라고 하면 의사를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가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병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얘기는 어떻게가 걸어왔죠?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에 어떻게는 사실은 내용이 way인 것처럼 see a doctor이라는 말은
의사를 본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말로 병원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hospital은 입원실이 있는, 병동이 있는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좀 큰 병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보세요. 이거 우리는 보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차가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데, 물론 to의 부정어가 있기는 하지만, to의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 뜨겁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어로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실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나중에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에 not이 들어갈 때 자꾸 해석을 찐따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예요. difficult to read라고 쓰면 읽기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마시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내용을 사실은 부정의 의미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not이 있으면 차는 뜨겁지 않아요, 마실 수 없어요 라는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기에 그렇게 뭐 너무 뜨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투를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 말리진 않겠는데 부정어가 들어있으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니까 원래 부사가 뭐예요? 형용사 꾸미는 거잖아요. 원래 부사가 뭐예요?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대로 형용사를 꾸미는 대로 부정사를 원래 제 기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해석하시는데 엉뚱하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Nice to meet you라고 하면 만나서 반갑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인사 중에 Nice meeting you라는 말도 있거든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는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반가웠어라고 헤어질 때도 할 수 있는데 밑에 건 헤어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니까 이럴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위에 것만 쓰는 거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위에 것만 쓰는 게 좋지만 두 가지의 의미 차이를 알아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미팅이 들어가면 동명사 뭐라고요? 앞에 거 대비 과거라고요. 그래서 널 만나서 즐거웠어 라는 말을 쓸 때 Nice meeting you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네 번째 볼까요? 명사를 꾸미는 ing가 나오는데 명사 뒤에 ing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이게 가끔씩 영어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친구가 진행형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행형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진행형이죠? is가 들어있어요. 비동사가 있어야 동사입니다. 비동사가 없는 ing는 100% 그냥 명사를 꾸미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wearing a green shirt를 입고 있는 웨이터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요 라는 얘기죠. rude가 아주 무례하고 예의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럼 wear하고 put on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거 안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말에 착하다하고 같은 단어가 있어요? 착하다는 그냥 착한 거지. 선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왠지 착하다고 선하다는 약간의 어감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것처럼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뜻도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왜 자꾸 같다고 가르쳐요. 옷 입어라고 할 때는요, wear 쓰면 안 돼요. 그때는 put on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put on은 옷을 입는 동작, 옷을 입다라는 동작, wear는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동작과 상태를 따로 나타내는 경우의 동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작이 되는 것과 상태가 되는 것. 얘는 wear이라는 말은 입고 있는이 되는 거고, put on은 옷을 입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만약에 the waiter putting on a green shirt라고 하면 green 셔츠를 입고 있는 저 사람은 이라는 말이 되고, 얘는 현재 그린 셔츠를 입은 그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사실 wear과 put on의 차이 모른다고 해서 수능 못 보진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처음 뵐 때 좀 잘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living은 앞에 있는 man을 꾸미겠다, 그죠?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몰라요 라는 얘기네요. rural이라는 말이 시골이고요. 도시는 뭐라고 그러죠? 도시는 urban이라고 그러죠. 자, 이번에는 ing가 아니라 ed입니다. ed도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얘는 그럼 수동의 의미가 되어서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가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famous는 진짜 유명한 거예요.
진짜 유명한 거고 정말 전국 단위 정도, 일산 전체 정도, 서울 전체 정도에서 유명한 건 famous인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싱어야라고 쓸 때는 famous 쓰면 안 되고요. 그때는 known 써야 됩니다. 저 식당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 라고 하면 그때는 the restaurant is known to people in my neighborh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 famous란 말은 알려진 단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억울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는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famous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delicious 같은 단어는 맛있다라고 배워서 여러분이 외국인한테 밥 사주면서 is it delicious? 막 이런 실수 엄청 하거든요. 영어책에 그 말 쓰지 말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교과서가 딱 고쳐져 버리면 제일 좋잖아요. delicious는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친이 100일 기념으로 나에게 이렇게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먹으면서 it's delicio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광고 문구 같아요. deliciou스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good. 네, good입니다. good. 그래서 맛이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진짜로 맛이 어떤지를 물을 때는 그때는 how does it taste? 라고 묻는 게 맞고요. 그렇죠? 어떤 맛이나?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지? 이렇게 물을 때는 is it good? 맛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 it delicious는 우리말에 매우 맛있다 정도라고 생각해 봐요. 매우 맛있니? 매우 맛있니? 이러면 밥 한 끼 사주고 상대방 들어보면 기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delicious는 진짜 일명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오버하시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쓰는 말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훔치는 게 아니고 훔침을 당한 거죠. ed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사라진 그림을, 성문에 사라진 그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요건 뒤에 수동태 편에서 해석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걸 발견되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그림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던가요 좀 전에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고 해석하는 것도 수동태를 잘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건 제가 수동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뭐라고 할까요? 일이 끝나서 이거 꼭 when으로, as로 또 when, as로 바꾸면 뭐라고 주로 after로 바꿔야 인정을 해주시죠. 어떤 접속사를 썼을지 몰라요.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일이 끝나서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하러 갔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얘는요. 샤워하다가 누가 우는 소리를 소리치는 것을 들었죠.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때를 when 얘는 또 while로 바꾸는 거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 while의 뜻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긴 걸 줄여놨는데 다시 늘리냐고요. 말은 짧고 간략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잘 줄여놨더니 왜 늘립니까? 안 그랬으면.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목표는 우리 한국어가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평생 안 되지만 최대한 한국어 개입하는 걸 자꾸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좀 읽어갈 수 있으면 지쳐서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지쳤기 때문에라고 because I was tired 뭐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tired의 내용과 수동, take a shower의 내용과 능동, 그 다음에 finish my work의 내용과 능동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일찍 갔어요 라는 얘기고 home은 부사로 쓰기 때문에 뒤에 to 붙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go to home 같은 거. 집에 가라고 할 때는 go home이죠. house는 to가 붙는데 home은 to가 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짓다 세우다 라는 말이 수동의 의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다음 말까지 지어지면 아파트가 아주 완벽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파트먼트라고 그러면 새 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사무실 건물이 아니면 집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흑인 슬럼가 같은 데 가면 영화 보시면 볼거래요. 3, 4층짜리 공동주택이 나오는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러분 조크 영화 보셨어요? 조크 영화 보면 거기서 조크가 사는 데가 어파트먼트예요. 흑인밖에 안 살거든요. 다 가난하고 끼니 걱정이 되고 슬럼가에나 있는 거고 그다음 실제로 미국인들 어파트먼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공동주택을 짓고 방 하나짜리 집들에 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 방 하나짜리 집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해봐.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룸. 우리말로는 원룸인데 틀린 영어라는 건 원 베드룸이 아닌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네, 그죠?
자는 방은 베드룸이라고 하잖아요. 원 베드룸이 아닌 것만 봐도 투룸 이렇게 또 복수형 안 쓴 것만 봐도 틀린 건 알겠죠.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은 영어로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놓은 방 하나짜리 집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원룸은 스튜디오입니다. 어파트먼트는 그렇게 새 집을 어파트먼트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등기권을 가지는 집은 우리하고 거주 형태는 달라서 역시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등기권을 가지는 그런 공동주택들은 보통 영어로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젊었을 적 살던 집을 사람들이 빌라라고 부르던데 또는 맨션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이건 더 어이없습니다. 빌라는 빌라는 별장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별장 반지하에 살았어요. 맨션은 초호화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영화 보면 그 나오는 집 있죠. 이성균이랑 조희정이 사는 집. 그런 집은 맨션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집에 기본적으로 수영장 정도는 있고, 문 팍 이러면 차 타고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러는 그 유럽 영화에는 나오는 그런 집을 맨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끔씩 외국 영화 배우들 집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맨션입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연립주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제로 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준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같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딱 10개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죠. 1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exclud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죠? exclude가 배제하고 빼는 거죠. 이 clud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가운데 clud가 들어가면 얘가 club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얘가 나중에 클럽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 그중에 자음 끝자가 한두 개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또는 가운데 모음 하나들이 살짝 바뀌는 것들은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학원에 쭉 나오게 되면 3월이나부터 해서 어휘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세상에 경험을 못 해본 어휘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 다 전부 이렇게 하나씩만 바뀌는 것들은 거의 다 같은 소리이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가 묶는 거죠. 바인드도 묶는 거죠. 그래서 뜻이 조금씩 바뀌는 합니다. 그래서 번들하고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도 얘도 뭔가 묶는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번들이라고 하면 묶어놓은 꾸러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번이 들어가서 번치라고 하면 얘는 한 묶음을 또 번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슷한 단어에서 여러 지역으로 퍼지거나 오래 쓰이면서 하나씩 가지를 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클럽이라는 말은 그래서 클럽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얘가 그래서 보통 어원책 보면 close, 닫다라는 의미로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이 결국 뭐예요? 닫아놓고 자기들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나 ex가 앞에 붙으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밖이나 밖으로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얘하고 반대되는 말이 그러면 뭘까? in이 되겠죠. in이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어까지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일단 뭐 가끔씩 하루에 한 개, 두 개씩만 할게요. 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단어도 막 이렇게 단어를 몰아서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문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중에 지문으로 하면 많이 하겠습니다. PORT, 포트는 자체로 단어죠. 뭘 포트라고 그러죠? 항구. 그래서 공항을 에어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어이라는 단어가 항공 또는 방송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죠? 그지 않나요? 아닌가? 이런 게 있죠. 물론 걔네들은 대문자로 쓰지만 얘가 항공이잖아요. 얘는요? 미국 가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자주 보는 글자인데 뭔지 몰랐군요. BNB가 제가 좀 이런 같은 건 줄 알았나 보죠. 이게 bread and bed입니다. 아침 식사 주는 민박집을 BNB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공 민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업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집을 내주는 거잖아요.
export라고 할 때 por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항구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체로 나눠도 되지만 얘가 영어 어원으로 쓰면 그래서 이리저리 옮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export라고 쓰면 어디로 옮긴 거죠? 밖으로 옮긴 거니까 수출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라는 이 발음은 닿는 소리가 나서 뒷단어의 발음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P가 오거나 이러면 발음하기 좋은 이 M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import라고 쓰게 되면 안으로 들여오는 거니까 얘는 수입하다라는 말을 IN에서 쓰고, 얘가 출이라는 나가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죠. 여기다 저쪽 편 건너편이라는 trans라는 말을 붙여서 transport라고 쓰면 그래서 건너편으로 옮기는 거니까 수송하다라는 말이 되죠.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1톤 트럭 이름이 뭐예요? 걔가 포터잖아요. 그러면 포터는 뭐겠어요? 짐꾼이겠네. 짐 나르는 사람을 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 이름 치고 아주 이쁘게 잘 지었죠. 자, 그러면요, EX가 밖으로라는 말에다가 클럽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내보냈으니까 얘 뭐 하는 거냐면 제외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형용사 이런 걸로 썼을 때 단어를 확장하기 좋습니다. exclusive라고 하면 그래서 제외하는, 배제하는 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 제외하고 나만 쓰는 거니까 뭐도 되냐면 독점적인, 대타적인 이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EX가 아니라 좀 전에 배웠던 IM 붙여봅시다. include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얘는 포함하는 거였죠. 그래서 inclusive라고 하면 얘가 형용사가 뭐로 되는 거냐면 포함하는 이라는 말이 되어서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그 숙박 말고도 그 호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facilities들이나 식사를 다 포함해 주는 걸 all inclusive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거나 이럴 때 all inclusive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나 그다음 여타의 것들 서비스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여서 여기까지 하고 딱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 내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CON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단어를 너무 펼치면 시간이 또 넘어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EX는 기억해 두세요.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전시의 박람회를 뭐라 그래요? 엑스포. 그게 exposition,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사진 찍을 때 자세 잡는 거 뭐 잡는다 그러죠? 포즈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포즈가 자세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expose라고 하면 밖으로 자세를 취한 거니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IN을 바꾸는데 P 앞이니까 IM으로 바꿔요. impose가 되면 안으로 포함하다, 의도하다라는 부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봅시다 또. 사람들을 제외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빼버리는데 어디에서 빼버리냐면 투표에서 빼버린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 또는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는 일단 뭐라고 하자고요? 일단 어떠냐? 자, 그 다음에 얘는 사람이니까 투표를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서 투표권을 빼앗는 것,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를 아니죠. 잘못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뭘 꾸미고 있는 거냐면 노즈라는 사람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이라고 해석을 할 때 좋은 게 설령 얘가 후가 아니라 대수로 되어 있더라도 이 어떤이 투표가 아니라 사람인 걸 쉽게 해석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면 이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게 카스트 제도를 만들 테니까. 카스트 제도는 아시죠? 인도에 아직도 있는 신분 제도죠. 카스트 안에도 못 드는 불가촉 천민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웃기죠. 21세기에 사는데 사람을 이렇게 신분제로 나눠서 물론 아래 평민 계급에서도 사회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깁니다. 불가촉 천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가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 생각이 똥이라는 건 너무 더러워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치우는 일은 일반인들은 할 수 없고 그건 불가촉 천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리고 집안에 들일 수 없는 똥과 같은 존재여서 너무 웃기는 게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더라도
이 화장실을 치우려면 불가촉 천민이 집안에 들어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요즘 막 나라에서는 화장실을 만들기를 자꾸 권하고 권장을 하는데 그게 걔네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자, 이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 turned out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밝혀졌다라고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이 정도 가도 되겠죠. 앞에서부터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은 평생 모은 거였군요. 이 all woman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through라는 말은 뭐뭐를 통해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his는 앞에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해석을 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리키는 대상이 현재 없으니까. 지문이었으면 빼도 되겠죠. 왜? 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여기 앞에 있을 거니까.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해서 이 누군지는 앞에 있었겠죠. 이놈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he는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이 할머니의 어떤 old woman의 경제적인 삶을 구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했죠. 뭘 거절했냐면 칭찬받기를 거부했다라는 얘기네요. 자, 칭찬을 받기를 이라는 말로 refuse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뭐가 된 거죠?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죠? 뭐뭐 하기를 거부하다. 그 다음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야 현재야 뭐 이런 게 헷갈릴 때 했니 안 했니로 구별하면 그 자리가 부정사 자리인지 동명사 자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 하는 데만 쓰일까? 아니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구별하는 거. 아주 쉽게 해결을 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알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isolation 왜 고립시키다라는 말이 됐냐면 영어에 sou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국어에 숫자 1을 나타내는 말 언뜻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한 가지라고 할 때 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왜라는 말도 있죠. 외아들이라고 할 때 외도 하나잖아요. 독자라고 할 때 독도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죠. 이것도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숫자 1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un이도 있고 그 다음에 soul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단어로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soul 보면 얘는 옷 이름 중에도 있죠. 요즘 사회 보면 욕 좀 먹는 옷 있잖아요. 유니클로가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unique clothes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써서 원래 유니클로의 상표는 UNICLO였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이게 유니클로가 처음으로 외국에 진출한 다음에 외국 지사장이 실수해서 얘가 유니클로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수로 만들어진 내사 상표입니다. 근데 저게 보기보다 괜찮아서 일본에서 계속 저걸 쓰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사장 만나서 들은 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모노도 예를 들어 혼자 하는 1인극은 모노 드라마라고 그러죠. 톤이 하나밖에 없으면 모노토너스라고 해서 단조롭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모노라는 말도 숫자 1을 나타냅니다. 유니도 숫자 1을 나타내고요. 소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혼자 노래하는 가수를 솔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소울이 하나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SOLE까지만 써도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얘가 외로운 한적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isolat이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 있는 at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고립시키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세 번째 문장 해볼까요? 밑에 화살표, 체크표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이엔이 앞으로 붙거나 뒤로 붙으면 얘는 to make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만 앞뒤로 EN 붙는 거 100개는 될걸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를 외우는 게 그게 무조건 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기 하면 encourage겠죠? 그 다음에 in danger이라고 쓰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make의 의미니까. 위험 속에 빠뜨리다라고 해도 돼요. 이에는 into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래도 되지만 그냥 위험하게 하다라고 하면 되게 편하고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 enforce라고 쓰게 되면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아직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힘을 가지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되냐면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 en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되고 뒤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죠. dark는 뭐예요? 어두운 거죠. en 붙였으니 어떻게 하다? 어둡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wide는요? 넓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 en을 쓸 건데 이미 있으니까 n만 쓰면 되네요. 이번에 widen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넓히다라고 하면 되네요. 명사 뒤에 붙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요. length라고 하면 길이잖아요. long의 명사인데 그럼 뒤에다가 lengthen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길게 하다, 느리다라고 하면 되네요. 그럼 만약에 strength라고 쓰면 얘는 힘 강인함이라는 명사인데 여기에다 en 붙이면 뭐라고 하면 되죠? 힘있게 하다, 강화시키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en은 앞뒤로 붙어서 뭐뭐 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를 만드는 말입니다. 자, simply 그냥요, 그냥 moving 뭐 또는 간단히 단지 다 괜찮습니다. 뭐 하나가 딱 정답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지 옮기는 거죠.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됐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창가에 있는, 그럼 이번엔 얘 뭘 꾸몄겠어요? 당연히 침대를 꾸몄겠죠.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기는 것. 그리고 darke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ing하고 and ing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놈일 겁니다. 얘 우리 11과에서 배울게요. 대꾸법에서. 자, 그럼 옮기는 것, 그리고 어둡게 하는 거죠. 그 방을 밤에 어둡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can significantly improve라는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동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뚜렷하게 티나게 사인이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날 정도로라는 얘기여서 significant이라고 하면 중요한이라는 말이 되는 게 티가 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차이나게 티나게 정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따가 여러분 복습하시면서는 얘 기억해야겠죠. 이해를 보면서 이해이 뭐였더라?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면서 해석을 하면 대부분 아마 잘 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문장이거나 본인이 아주 지독할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면 이미 오늘 수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내용만 이해하는 거 남겨두지 마시고 어떤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해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지, 그 다음에 이 말을 우리말로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4번 해볼까요? 노트 필기는 이라고 됐습니다. 노트 필기는 이라고 된 다음에 뭐가 떴냐면 depend가 떴죠. depend라는 말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가 뭐라고요? D가 아래로입니다. D라는 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degrade라고 하면 강등시키다라는 말이 돼요. D가 내려가는 단어는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반 아니었나? 맞는 것 같은데. 팬드가 매달려 있는 걸 팬드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안 속았는데? 이반 아니었나? 목걸이가 뭐예요, 그래서? 목에 매달려 있는 목걸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넥클리스라고 하잖아요. 대답해도 안 죽일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펜던트하고 저한테 걸려줘야 수업이 더 재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있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봐요.
펜드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인강을 오래 하다 보면 강의하는 게 거의 시나리오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그래서 펜드가 매달리다잖아. 목걸이가 뭐지 하면 누가 꼭 펜던트를 해줘요. 그냥 걔 하나 병신 만들고 우리는 목걸이가 넥클리스임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진해서 병신이 내줄 사람이 없고. 펜드라는 말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벽걸이로 걸어 놓는 기념물 이런 걸 페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넥클리스예요. 목에 달린 레이스가 되는 건데, 요 밑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얘를 펜던트라고 부르는 게 펜드에다가 ANT를 붙였네. 이건 우리 배웠잖아요. ANT가 명사가 됐을 때. 그럼 네가 아래로라는 얘기니까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로프 내려와 있는데 거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롱대롱 매달리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근데 depend on이 사람이면, 어디에 매달리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 SB가 somebody라고 쓰는 국제 표준 약어입니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오면 얘는 매달리다 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의지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고, 사물이 오면 something입니다. 사물이 오면 매달리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의 합격은 is dependent on 또는 depends on이라고 한 다음에 너의 노력이라는 만약에 명사가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합격은 노력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는 노력하면 합격할 건데 노력 안 하면 떨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합격은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depend라는 말은 의지하다, 매달리다도 되지만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고, 달라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한국말을 잘하면 부드럽게, 편하게, 유연하게 써보세요. 딱 한 가지로만 encourage를 격려하다라고만 했을 때, communicate를 의사소통하다라고만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유연하게 맥락이 변하지 않게만 해석하면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DE가 뭐라고요? DE가 아래예요, 밑이에요. 업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내가 뭐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래요?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쓰는 거예요. scribe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scribe 쓰면 새겨 넣다라고 하면 돼요. inscribe는. 그 다음에 아까 trans라는 말은 건너편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s가 있으니까 얘는 s는 한 번만 쓰고 이렇게 쓰면 이쪽에 있는 걸 이쪽 편으로 옮겨 쓰다, 베껴 쓰다라는 말이 transcrib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대본 같은 걸 뭐라고 그러던가요? 듣기 테이프에 적혀있는 대본을 테이프 스크립트이라고 그러잖아요. 써놓은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화 대본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나리오는 대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나리오라는 단어도 안 믿기죠? 저 새끼 어디 영어를 필리핀에서 배워왔나? 생긴 것도 필리핀에처럼 생겨갖고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in the scenario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 아니라 다른 영어 단어로 바꾸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n the scenario라고 나오면 그런 경우에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심지어는 수능에 나왔던 지문의 대본이 EBS 공식 학습판에도 그 대본에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그 지문의 대본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영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영화 대본은 스크린플레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세요. 네이버한테 묻지 마시고 영어 쓰는 구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구글에서 시나리오를 뭐라고 쓰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아니면 학교 가서 저기 외국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아니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야, 그래서 노트 필기는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뭐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되고,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능력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부정사는 will 아니면 ca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려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maintain 할 수 있는 거죠. attention을 maintain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네요. What is being said? 듣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and 뭐가 왔냐면 그걸 working memory에 자극 기억 속에 붙들어 두는 능력이라고 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붙들어 두어서 기록해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그 기록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자극 기억 속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태까지 배워오셨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ability라는 말을 to 명사가 꾸며주고 있는데 이 to 뒤에 몇 개가 온 거예요? and 요러고 세 개가 온 거죠. 각각 그게 첫 번째 maintain, understand 그리고요 세 번째가 hold가 붙은 거죠.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된 겁니다. 뒤에 대꾸법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필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지냐면 첫 번째 maintain이라는 말은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main이 손이고요. tain이 keep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 돼서 유지하다라는 뜻도 되고 손으로 잘 보관하고 지키는 거니까 관리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maintenance라고 명사로 쓰면 관리라는 뜻이 되죠. attention 이건 아시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필기도 달라지고요. and 그리고 하나 더 듣고 있는 거겠죠? 이걸 붙들어두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작업 기억 속에 오랫동안 붙들어서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걸 기록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작업 기억 속에 붙들어두는 능력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말은 인지심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시겠지만 그걸 저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작업 기억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보충할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딱 할 때 인상 쓰지 말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보충할 거거든요. 라고 딱 얘기할 때 일요일 2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머릿속에 이 기억을 위해서 보관해 두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워킹 메모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제가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 안 하고 루틴은 얼마냐? 그때 1.41413 루트 3은 얼마지? 1.7320000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걸 굳이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2초 뒤에 3초 뒤에 물어봐도 기억 못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붙들어 두는 기억,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른 쉬운 용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거 인지심리학자들이 작업 기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는 저건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rite down을 다르게 뭐라고 써요? describe라고 쓰면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얘가 아래로잖아요. 써 내려가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그게 써 내려가는 거니까 뭐뭐에 관해서 묘사하고 기술하고 서술하고 이런 말들로 쓰게 되는 거죠. 자, 5번 해볼까요? 인정은 좋네요. 네가 운이 좋아서 운이 또 충분히 안 좋으셔도 돼요. 그냥 운이 좋아서 더 운이 꽤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살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면 이게 여태까지 배워오신 고전적인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듯 맥락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맥락을 놓치지만 않으면 주어는 주어로 목적어는 목적어로라는 이런 강박을 좀 벗어나시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당신이 운이 많이 좋아서 그래서 해가 잘 드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나는 거죠. 이거 굳이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넣어도 상관없고요. 칸추에 해가 많이 드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태양열 이게 히팅인데 없습니다. 못합니다. 태양이 사랑할 뻔했군요. 그럼 태양열 패널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 to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겠죠. 뭐 하는 거냐면 개별 가정에 물을 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데울 수 있는 이라고 해도 되는 게 to가 원래 조동사로 쓰면 뭐 아니면 뭐라고요? will 아니면 can의 의미가 됩니다. may나 must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보다는 그냥 저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olar가 태양일 때 달은 뭐라고 그러죠? 얘가 lunar라고 그러죠. 그죠? 얘가 달의라는 형용사고요. 얘가 태양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너무도 당연히. 그래서 음력을 lunar calendar, 양력을 solar calendar라고 합니다. 오 솔레 미오라고 할 때 솔이 이거예요. 오 나의 태양. 그럼 조금 기억하기 쉬울까? 여름에 쓰는 햇빛 피하는 양산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파라솔이라고 하잖아요. 그 페로아라는 말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막아주는 게 페로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페로 뒤에 얘가 막다라는 뜻인 거 알게 되면 슈트란 말이 있으면 떨어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제가 낙하산이 되는 겁니다. 루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루너라는 달의 여신 이름이 루나예요. 그래서 그 루나의 이름에서 붙은 겁니다. 영어 단어가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의 신이 시리얼이에요. 아침에 처먹는 그걸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농사의 신이 시리얼이에요. 그런 데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영어권 문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그걸 뗄 수 없거든요. 그게 걔네들은 기록으로 잘 남아있어서 자기들의 유산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쉽죠. 특히나 이렇게 한반도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 전설 이런 걸 굉장히 가치 없는 걸로 여겨서 나중에도 별로 기록해 둔 게 별로 없거든요. 고려 시대가 되어서 고작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두 권이 가장 유명하죠. 하나가 삼국 사기고 하나가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예쁘게 만들고 관련된 것들을 좀 발달시키고 이러면 좋을 텐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옛날 이렇게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은 막 연호랑 세호녀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무슨 거지 같은 이렇게 그 공자님이 뭐 이러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장돼서 우리 걸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연호랑 세호녀는 뭔지 아세요? 그걸 1월 신화라고 하는데 그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태양과 달에 관한 신화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야기들을, 설화들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 중에는 연호랑 세호녀라는 그 1월 설화가 하나 있는데 저게 어디냐면 저 사람들이 어디 쪽이죠? 저 아래쪽에 이상한 손 뭐 있고 이런 데인데 손 모양 있고 이런데 포항 왔습니다. 울진 그 동네에. 그래서 가면 연호랑 세호녀 공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얘기인데요. 얘네 중에 한 명이 일본 갔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해가 안 떠갖고 가서 다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저런 얘기가 우리 걸로 전해지지 못하는 게 더 아름답고 더 풍부한 이야기로 전해지지 못하는 게 마음이 좀 아프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단어들도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6번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미 배워버렸어요. 아스트로가 뭐였더라? 별이었죠. 디제스터 기억나시죠? 그래서 테스트로피도 똑같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대지양 파국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요. 고3 마칠 때까지 안 이어지는 단어거든요. 내가 이긴 겁니다. 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어요. 맨날 단어장 들고 외운다고 해서 꼭 단어가 잘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1m가 몇 cm죠? 1m가? 몰라요, 그거? 자꾸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 학원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서 촬영하겠습니다. 1m가 몇 cm죠? 100cm죠. 왜 1m가 100cm냐면 센트가 100이라는 뜻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100개를 모아놓으면 센츄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유 있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좀 해, 좀. 킬로가 1000이라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데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작품 중에 10일 동안 10명이 10가지씩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책 좀 봐라 제발. 망신이다 망신. 이탈리아의 고전소설 제일 유명한 거 양대손목을 꼽으라면 뭐예요? 하나는 단테의 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잖아요. 너 신청자는 맞니? 그래서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얘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데케이드가 10년이에요. 그래서 1리터가 10 데시리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숫자 10이에요. 숫자 10. 자, 그래서 19세기 에스트로노멀 이건 됐죠. 나미가 뭐였더라? 나미가 이름 같은 의미예요. 별의 이름을 붙이는. 에스트롤라지는 뭐였어요? 별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쵸? 점성술. 내가 이긴 거 맞네. 19세기 천문학자들인데, 이번에는 천문학자 뒤에 뭐 붙었죠? 얘는 뭐 하는 놈? 얘 꾸미는 놈입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 표시하면 복습할 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지 마요. 그냥 자기 머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일했냐면, 최초의
천체망원경을 갖고 일했던 천문학자들이 되는 거죠. 천체망원경을 갖고 일했던 천문학자들은 그러면 were astonished, 깜짝 놀랐던 거예요. stun! 이라는 말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spark 터져 나가는 소리, st 튀어나가는 소리. 됐죠? 그래서 출발을 뭐라고 그래요? start. 됐죠? 그래서 stun, stun 이라는 말이 깜짝 놀라게 하다는 뜻이에요. astonish도 똑같이 그래서 세게 놀라게 하는 게 astonish예요. 소리 이런 게 당연히 어떻게 단어와 관련이 없겠어요. 기본으로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묶여 있죠. stun 기억하셨죠? stun입니다. stun. stun 기억할 수 있죠? 놀라게 하다. 그래서 astonish도 깜짝 놀라게 하다예요. 앞에 a가 붙어서 의미가 더 강해졌어요. STUN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르쳐 드린 단어는. 근데 아까 모음 한 개씩 바뀌어가면서 이러는 것들은요, 다 비슷한 소리,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발견하고는. 뭘 발견했냐면, 어떤 이라고 하면 되죠? 얘는 사실은 무엇을인데, 말 잘못했어요. 어떤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엇을이죠. 디스커버리니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외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Outer Space가 뭐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라고 해도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건 좀 안 하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주의를 시켜드립니다. 안 하거나 자기라고 하거나. 되셨죠? 아유, 단어 또 하나 외웠네. stun 기억하십시오? stun.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문장 해볼까요? 정부 정책인데, 정부 방침이라고 해도 되고요. policy는 우리말로 옮길 때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편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가게 방침입니다는 게 좋지, 가게 정책입니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내 방침이요 라고 하면, it's my policy라고 하면, 내 방침, 내 정책이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strict이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가혹하고 엄격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realistic은 더 강한 거라고 뒤로 strict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하는 건데, 뭘 제한하냐면,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is gradually 점차 taking root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군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아주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나 또는 리테일러에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말로 마트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라고 부르는 게 영어의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외국 애들이 슈퍼마켓이라는 표현보다는 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마트는 뭐예요, 그러면? 마트는 원래 장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처음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런칭할 때 이름을 이마트라고 런칭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마트가 그런 대형 할인점을 나타내는 말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리테일러는 소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가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 소매상에서 특히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투인 거 아시죠? 바이닐이라는 말은 화학용어로 쓰는 거고요. 화학 시간이라 쓰는 말이고 일반인들은 다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 쓰죠. 작년에 통계 보니까 연간 80장 정도 쓴다는데 1인당 제 생각에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디만 가면 담아주잖아요. 어디만 가면. 근데 아저씨들이 어디 가서 뭐 물건 사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잘 없으니까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되나 본데 엄청나죠. 1인당 80개면. 독일이 1인당 평균 1년에 8장인 것인데요. 제일 적게 쓰는 나라가 스위스였나? 거기는 2장 쓰더라고요. 지구 환경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환경을 망치는데 아주 그냥 앞장서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중국 보고 저런다고 욕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 새벽 배송 이런 거 오면요. 야, 이게 누군가는 새벽 배송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요만한 거 하나 시켰는데 이만한 봉투에 들어서 올 때는 새벽 배송물을 구분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군요. 그럴 때는 진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 다음 8번 해볼까요?
미술이, 예술이 종종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전달하죠.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되고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전달하는데 ed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ed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3과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과하고 있는 거고요. 3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여겨지는 건 뭐라고 생각되는 거냐면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가치나 교훈을 전달을 하는 거죠. and로 연결이 된 뒤에 복수 동사인 거 보니까 얘는 teach하고 같이 걸린 걸 겁니다. 그러면 예술은 또 뭘 하냐면 또한 어디에도 사용이 되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끄는 데도 사용이 되죠.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라고 할 때 이 all이라는 말은 draw하고 뭘 꾸며주고 있는 거, 뭘 연결하는 거냐면 send를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be used to는 이용하다라는 말에 수동태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다, 이용되다라는 얘기가 됐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예술이 종종 그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전달합니다. 어떤 이게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또한 어디에도 쓰이냐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끌 때에 쓰입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9번 해볼까요? 어떤 단어를 외울 때 특정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단어의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항상 짝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 있다면 그 짝의 단어는 같이 외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want 같은 경우는 얘는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want는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to do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ing는 쓰지 못하거든요. 과거의 일을 원할 수 없겠죠. 그래서 ing는 나오지 않고 want는 또 뭐가 안 되냐면 I want that은 안 돼요. 이렇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want는 뒤에 사형식으로도 쓰지 못하고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람 오고 to do의 형태로 얘가 몰래 쓰면 좋겠어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want, 원하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want가 쓰인다라는 걸 익혀두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wish 같은 경우는 바라는데 wish는 곧바로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쓰지 못해요. 아마 이게 여러분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wish는 이렇게 쓰지 않고 wish to는 돼요. 이렇게는 돼요. to do는 되고 wish는 뭐는 되냐면 that은 돼요. 근데 wish는 that은 되긴 되는데 얘는 that이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가정법이 돼버려요. that이 돼버리면. 그래서 I wish 가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wish는 이렇게 쓰지 않는 대신에 지금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 somebody, something이라는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사형식이라는 형태로 써서 영어 노래 가사에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고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이 그게 you are 이라는 소유격인 줄 알아요. wish your Merry Christmas, 너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바란다라고 쓰는데 그게 실은 you a Merry Christmas를 쓰는 거예요. 사형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hope라는 동사는 또 오형식을 쓸 수 없어요. 이거 이제 그 단어의 특별한 용법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에는 이런 단어의 용법이 있고 단어를 배열하는 문장의 구성과 관련된 신텍스라고 부르는 또 그런 문법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각계격파 그렇겠죠? 단어 하나의 용법을 각계격파 그 다음에 전체 구문과 관련된 건 지금 저하고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여서 얘는 이 책 마칠 때쯤 되면 대충 다 나오겠죠. 일명 우리가 보통 문장 구조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remind라는 단어는요. 뜻은 다시 생각나게 하다는데 얘를 처음에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뭘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뭘 또 배우게 되냐면 야 remind는 뒤에 뭐가 오냐면
of가 온다라는 걸 또 따로 외워요. 그래서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A가 사람인지 B가 사람인지 일단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 외울 때부터 아예 어차피 한번 외우는 거면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처음 외울 때. 그래서 문장을 보고 눈으로 이 단어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미 그러면 다 외워버린 단어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얘를 붙여서 기억하시면 of가 나올 때까지 somebody를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of를 찾아서 계속 가겠죠. 쉽게 뭐하고 왔냐면, 여러분 A와 B 사이에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를 배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student이라고 써도 그 다음에 학생들 사이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얘를 꾸미는 후 이렇게 쭉 나오면 얘가 어디까지 갈지를 알고 있냐면 end까지 갈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단어들 역시 저렇게 주로 활용이 되는 놈이 정해져 있다면 얘를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mind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that을 써서 이 that 밑으로 나오는 이 내용을 상기시키다, 기억시키다라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안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문장에서 어디까지는 갈 거냐면 that 앞까지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여러 번 주지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remind가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내용을 기억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처음 외울 때 allow라고 외우지 마시고 allow A to B라고 외우지 마시고 allow somebody to do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얘를 somebody를 꾸미는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to do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설령 가운데서 해석을 헛다리 짚어서 잘못 나갔더라도 to do를 보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단어들은 붙여서 동사의 활용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앞쪽에 나왔던 be used to도요, 우리는 그냥 be used to라고만 외우거든요. 근데 얘를 to 뒤에 do가 나오는 경우와 be used to ing가 나오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얘를 send라는 동사 원형을 봤으면 뭐뭐 하기에 이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sending이라면 그러면 ing가 되면 어디 익숙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용법들을 구별할 수 있다면 좀 확실하게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마구 외워온 경우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저랑 공부하면 제가 일러드리면 그런 것들은 좀 잘 정리를 내두시는 게,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여러 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뭘 주지시키냐면 작곡가들이, 누구 같은?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이 depend on 어디에 기댔냐면, depend on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맞죠? 매달리는 거. 청취자들의 기억력에 기대서 청취자들의 기억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면요, 예전에 주제를 기억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음악을 듣다가 앞에 나왔던 주제를 기억하는 능력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recognize, 그래서 인지하는데 뭘 인지하냐면, 이게 나중에 또 사용이 되네, 또 사용이 되는 그 앞에 나왔던 주제를 기억하는데 의지해서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지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she는 누가 되겠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her student이라는 말로 봐서 선생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be determined to는 뭐라고 결심하지 마시고, determine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termin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finish의 의미가 돼요. 마지막까지 가요. 얘 외우기 쉬워요. 최근에 5편 나왔던 영화 제목에 이게 들어있어요. 눈 빨간 로봇 뭐 있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우리말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종결자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걔 정말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름이 터미네이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버스 종점을 뭐라 그래요? 버스터 미널이죠. 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라고 터미널이 종점이에요. 그래서 병이 거의 마지막까지 와버린 거 뭐라 그래요? 터미널 디지즈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게 말기병이라는 뜻이에요. 터미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미네이트는 종결짓다, 파괴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그 터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딱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확고한, 그리고 결정이 다 내려진. 됐죠? 그래서 결심하다라는 말도 되고 결정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아주 좋은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뭐 했냐면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했죠.
make 또 안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확고하게 이해하게끔 했죠. 무엇을 이해하게 만들었냐면 주제란 항공 내내 반복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들으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빠바바밤 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얘가 그 곡의 주제죠.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 같은 여러분 뮤지컬을 보면 거기 빰빰 빰빰 하는 부분이 한 부분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곡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repris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제가 클래식을 이해할 때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대중가요들은 그냥 적당히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다가 내내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휙 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거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는데 클래식은 이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20분도 가고 30분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베토벤의 6번 전원 이런 거 들으면 뭐 나와요? 처음에 미파라솔파미레서 거기 쭉 시작이 될 때 이 부분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그너도 어디에 기대냐면 청취자들의 기억입니다. 그 앞에 주제인데 앞에 주제를 기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나중에 또 사용이 되네 라고 하셔도 좋고, 나중에 또 사용이 되는 걸 인지하는 앞에 나왔던 주제를 기억한다라고 해석해도 좋고, 순서대로 하는 게 확실히 편하죠. 바그너도 그렇게 주제를 많이 활용했다라는 걸 주지시켜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학생들을 이해시켰던 거죠. 뭐라고 이해를 시켰냐면 음악에서 주제란 한 곡 내내 반복된다라는 걸 이해를 시켰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얘는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라 내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내용이.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해석이 잘 안 될 때 사실은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이해 부족.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유비라는 말 알죠? 유비가 사용됐을 때 이게 무슨 유비인지를 짚어내지 못하는 문제점. 이상하게도 그래요. 국어 지문에는 그 어떤 어려운 유비를 써도 얘가 뭘 나타내는지 쉽게 찾아내는데요. 여러분이 영어 지문만 보면 유비가 활용이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하던 버려서 얘가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을지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능 지문에 나왔던 쌍둥이 사이렌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말이 나올 때 그 쌍둥이 사이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어떤 뭔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걸 잡았으면 다음 문장에서 주제 바로 정답 나오는 건데 얘는 계속 사이렌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한 게 몇 년인데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게 어딨어요. 근데 지금 클래식에서 음악의 주제가 뒤에 사용되는 reprise 되는 내용 이런 게 평소 때 알던 내용이 아니니 내용 이해가 잘 안 잡히는 거잖아요. 이것이거나 유비가 활용이 됐는데 이 유비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를 잘 짚어내지 못했을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그래서 앞으로 영어 지문을 보실 때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ur이라는 말이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cur이라는 말이 얘는 뭐 복잡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다라는 말이 돼서 current이라고 쓰면 현재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행하는 이런 말도 되고 현재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incur이라고 하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되다라는 이런 말도 되고요. 흐르는 돌아다니 경제에서 흐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currency가 돌아다니는 화폐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determine 기억하세요? determine. 그리고 아까 expose 얘기했는데 그 pose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묶어서 하나로 구성하면 compose가 작곡하다, 작문하다, 구성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문장은 안 많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네요. 일과에 일단 마지막 문장 10번 한번 해봅시다. originally는 뭐 원래 이러면 되죠, 그죠? 원래 길렀죠. 주로 뭐 때문에 길렀냐면 고기를 얻으려고 길렀는데요. 원래는 고기를 얻으려고 길렀는데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뭐가 됐냐면 또 가치가 생겼죠. 어디에도 가치가 생겼냐면 우유나 젖이나 꿀에도 가치가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만 오면 이렇게 오바를 해갖고 목이 쉬어요. 많이 쉬었죠, 그죠? 이번만 오면 이렇게 오바를 해갖고 왜 이러나. 여러분이 이뻐서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grow는 어디 한 군데에 고정시켜 기르는 걸 grow라고 그래요. 물론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르다, 키우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사람이나 개 이런 것들을 grow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데 raise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육하다 정도의 느낌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I grow my dog in my room 이라고 하면 개를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물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기르면 I grow my dog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자라다, 성장하다인 크기가 크다, 부피가 크지다라는 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타동사로 뭔가를 기르다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grow 뒤에 동물을 쓰면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말을 쓰게 되는 거니까 저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각종 단어들을요, 우리가 똑같은 특히 학교에서 만약에 equal 이런 걸로 많이 배우신 경험이 있다면 아까 where이나 put on처럼 이게 실제로 같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건 사실 뭐 이거 모른다고 수능 못 보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텐데 뭐 hospital이라는 단어하고 저기를 see a doctor이라는 말을 구별을 못한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보진 않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노는 걸 play라고 해서 그 장문한다고 해서 그 수능을 못 보진 않을 거예요. 수능 점수가 깎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플레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let's play 이러면 다 같이 저기 장난감 삽 이런 거 들고 여기 놀이터로 몰려가서 막 이렇게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 꼬맹이들 고르고 노는 게 플레이고 여러분 노는 건 뭐라 그러죠? 행이라 그래요. 행. 행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놀러 나가다 몰려다니다 이런 말로 쓰는 거고요. 플레이는 진짜 모래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다시 다 고쳐야 되잖아요.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웠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 나중에 대학 가서라도 꼭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찾아서 쉬운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교정을 해보는 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틀리게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남자는 남자를 보이프렌드라고 하면 안 돼요. 가이프렌드라고 해야 돼요. 보이프렌드는 게이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를 걸프렌드라고 해도 돼요. 그건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물론 굳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a friend of mine이라고 하면 되지만 남자가 남자를 this is my boyfriend라고 소개하면 그게 나는 게이예요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도 틀린 단어들이 이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틀린 단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옛날에 저희 때보다는 낫지만 예를 들어 나 학교 끝나고 약속이 있어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 뭐예요? 어포인트먼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포인트먼트는 병원 예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려고 예약하는 게 어포인트먼트예요. 그래서 예약하고 만나러 가는 그런 약속을 make an appointment라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만나는 건 뭐예요? plans예요, plans. I have plans라고 해요. 나 약속 있어. 그 다음에 after school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들 노래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I have plans라고 쓰면 약속이 있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걸 I have a plan이라고 쓰면 이것도 이상한 말이 돼요.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이때 계획 느낌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죠? 그게 a plan이에요. 근데 무슨 앞으로의 계획을 짜내릴 때 그래서 함부로 플랜 써대는 것도 아니에요. 좀 조심해서 써야 될 일인데 이거 뭐 잘못 배운 거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모른다고 수능 못 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영어 공부할 때는 저런 것들도 좀 구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예리한 질문을 하나 하던데 왜 염소는 복수로 쓰는데 쉽은 단수로 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진짜 예리하죠. 혹시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역시 그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그렇구나 표정이 전부 최은규 저 새끼 또 오타냈구나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쉬반 단수 복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복수입니다. 물고기 fish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단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실 때 하나씩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문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